저기 이게 예전에 전투기 100만 달러면 살 수 있었는데 30년 후에는 한 저기 100배 주고 1억 달러 주고 사야 돼. 자, 어떤 느낌이시죠? 아시죠? 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저기 인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돈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산인 물건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저기 시간이 지나고 30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갚아야 원금이 어떻게 해요? 줄었어! 국가가 전투기 한 대를 갖다가 예전에는 30년 전에 100만 달러, 저기 30년 전에는 100만 달러면 됐어. 근데 30년 후에 얼마야? 1억 달러가 필요해. 내가 100배가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최신 전투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가가 비행기가 최첨단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 감안해서 이제 이게 인플레가 더 오른 거야. 그럼 뭐 그럼 지금 미국한테 그러면 옛날 F-15 100만 달러에 한번 납품하셔 하고 가면 미국 뭐지 방위 산업체 거기서 뭐랄까 야 이 미친 새끼 하면서 싸대기 다 때려버리지. 야 F-15를 갖다가 100만 달러 어떻게 만드냐 이 멍청한 새끼.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그냥 이제 딱, 이게 우리가 보면 미국 최장기 국채가 30년 장기 국채가 있을 거예요. 자, 30년 장기 국채를 발행을 했어. 자, 그 당시에 100만 달러를 빌렸어. 빌려가지고 전투기 한 대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을 잘 했어. 자,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났어. 원금을 갚았어. 이제 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국채로 원금 발행. 이거를 이제 국채 돌려받기. 그 카드 돌려막기 아닌가? 예, 국가도 국채 똑같아요. 채권은 계속 돌려막아요. 자, 미국 보고 당장 내일도 아니고 당장 올해 안에 있는 모든 빚을 원금을 다 갚으셔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미국? 못 갚아요. 그걸 어떻게 갚어?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국채 돌려막기를 계획해요. 이게 만기가 되면 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또 이게 맞고, 만기가 되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원금을 얘한테 갚아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빚은 원금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게 부채를 30년짜리 발행했을 때 30년 전에 그 100만 달러와 30년 후에 1억 달러가 가치가 결론은 그거로 살 수 있는 돈이 똑같아. 어떻게 해요? 가치가 어떻게 해요? 내 원금이 잘 생각해봐요. 이자는 조금만 줬어. 세금을 조금만 주고, 예전에 30년 장기로 이렇게 국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30년 주니까, 이때 100만 달러에 있던, 이렇게 전투기 한 대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30년 후에 되니까 전투기를 못 사, 100만 달러로. 최소한 1억 달러는 줘야 전투기 한 대를 살 수가 있어. 참 골 때리죠. 그러면 뭐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빚쟁이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갚아야 할 원금이 어떻게 해요? 30년 후에 100분의 1로 줄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100분의 1로 줄으면 100이야. 그럼 100이었던 게 30년 후에 1%로 줄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온 거예요. 30년 후에 국제를 보니까 돈의 가치가 1%로 줄은 거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중에 원금이 줄어버렸어. 자, 미국 빚을 진,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진 미국 입장에서는 30년 후에 어때요? 100분의 1로 원금이 줄어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골 때리죠. 이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럼 돈이 어디서 이게 간접적으로 돈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간 거야.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거야. 이게 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어디로부터 걷나요? 정확히 따지면 누구로부터 그러냐?
그 지하 벙커 지하 벙커나 금고에다가 막 달러를 갖다가 막 차곡차곡 쌓았잖아. 벽돌 쌓듯이 막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 많아. 지하 벙커 창고나 아니면 금고에다가 달러를 갖다가 막 벽돌 뭉칫돈을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뺏어오는 이게 효과가 일어나요. 이제 그 뺏어오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 금고에 있던 역으로 애들 뭐 예전에 금고에다 100만 달러를 쟁여놨어. 어떤 부자가. 이제 1970년도 저기 30년 전에 이제 1970년도에 100만 달러 예전에 100만 달러면 100만 장자였어. 그 당시에는. 요즘은 100만 장자 부자를 안 쳐. 억만장자는 돼야 부자가. 예전에는 이게 거부들을 부를 때 백만장자라고 써요. 자, 요즘 백만장자라는 그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억만장자. 자, 왜 백만장자가 왜 백만장자냐? 내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자, 이제 1970년대로 기준을 할게요. 1970년도에 100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어요. 자, 지금 미국 가가지고 내 자기 재산이 100만 달러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해요. 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들어 지금 하면 13억이에요. 자, 우리나라 들으면 13억이야. 자, 13억 가지고 가봤자 서울 가서 이게 아파트 좋은 것도 못 사. 집 한 채도 못 사. 좋은 집 한 채도 못 사는 돈이에요. 자, 이제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자, 왜 지금 100만 장자와 지금은 이제 억만장자도 이제 부자로 안 봐. 왜? 이게 인플레이 효과로 해가지고 억만장자도 보니까 별로 부자가 안 나지. 이제 그래서 억만장자는 소리도 잘 안 해, 요즘은. 197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겁을 다 백만장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백만장자만. 그 백만장자 뜻이 뭐냐? 내 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예전에 1970년대면 100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자, 지금 저기 미국 가봤자 우리나라 13억 돈 가지고 100만 달러가 13억이에요. 우리나라 미국 가봤자 뭐 그거 가지고 뭐 지금 거부라고 누가 저기 인정 안 해줘. 그 돈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저기 쇳값비리 깔려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제대로 된 괜찮은 아파트 한 채도 못 사. 100만 달러로 13억밖에 안 돼. 그죠? 하지만 1970대 100만 잔자 어마어마한 돈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00만 잔자란 미국에서 말이 없어져요. 어떤 말이 생기냐? 억만장자. 이제 요즘은 억만장자도 잘 말을 안 써요. 왜? 억만장자가 뭐냐면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억만장자. 자,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1,000억 원이 넘어. 약간 그냥 이게 환율이 움직이니까 그냥 감으로 잡을 때 1,000억 원이 약간 넘어요. 근데 요즘은 억만장자라는 소리도 잘 안 나와. 왜? 미국에서는 저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는 뭐 이게 거부를 안 쳐준다. 왜? 너무 흔하게 많으니까. 자, 이게 억만장자와 백만장자의 원리예요. 이제 요즘 억만장자 소리도 안 해. 억만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로도 이제 거부를 안 쳐줘. 이제 부자는 되는데 이게 거부로는 쳐주진 않아. 이제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거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이 있죠. 1조 클럽. 내 순 자산이 1조 원 이상을 넘어야 거부라는 소리 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1조 원 이상을 넘어야 저기 거부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미국에서는 저기 1,300억 원 좀 넘는 거 가지고 이제 거부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부의 상징이 뭐냐면 1조 클럽이에요. 이제. 거부의 상징. 내 순 자산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1조 클럽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1조 클럽 많아요. 맞아, 저기 그 사람들이. 근데 1조 원 넘는 사람께 모여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1조 클럽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게 순 자산이 1조 원 이상 넘어야 우리나라에서는 거부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제 그 밑에는 그냥 큰 부자, 아니 부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거부, 뭐 재벌급이라고 하죠. 이제 재벌급 거부라는 소리 들었는데 순자산이 1조 원 넘어야 돼.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보니까 저기 억만장자가 1,000억 원 이상이 넘는 사람이면 근데 1,000억 원 가지고는 이제 거부를 안 봐줘 이제 미국에서는 저니까 예전에 억만장자가 나오기 언제 시작했냐면 내 기억은 이렇게 1990년도에 억만장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저 20대 때부터 억만장자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없어지고. 자, 그게 왜 그 원리가 뭐냐?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나면 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이 돼야 돼. 1,000억 원 이상을 들어가는 억만장자라고 해요. 그게 제가 1990년도에 나온 말이에요.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말은 없어지고 쓰지를 않고. 근데 옛날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 미국의 거부들을 백만장자. 1970년대만 해도 거부를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1990년대 백만장자를 안 쓰고 뭐냐? 1990년도에부터 이제 억만장자라는 말을 써요. 자, 왜 그런 말을 하냐? 자, 미국에서 내 순 자산이 거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1970년대에는 100만 달러 이상 있으면 내가 거부라는 소리 들었어. 근데 약 한 20년이 넘어서 1990년도니까 약 한 20년 후에 어떻게 이제 이게 판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이 1억 달러 이상은 갖고 있어야 내가 거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억만장자하는 소리가 이제 유행처럼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